어디 모일 쪽 계시는 분이세요? 모일 쪽 아니에요. 그러면은 회장님, 서종준 회장님이세요? 아, 여기 근데 이대로 해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성함 써 제가 무슨 분이에요? 쓰시면 동그라미 하시고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여보 어느 공사세요? 예? 아니 문충공사 말고 해운공, 음주공, 도사공 뭐 차를 갖고 왔으면 여기서 네, 동그라미 차 가져오신 분만 어디다가 일단 주차권 드리려고 주차 여부 네. 아니 여기 안에 일단 주차권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드님한테 주문하셔서 우리 사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차가 있고 내가 여기 또 안내해드려야 돼서 나가려고 여기. 잠깐만요. 그냥 뭐 여기 마이크 온좀 해주시고. 어디로 앉아? 이쪽 앉으세요, 이쪽. 어디로 갔대? 어머! 어머, 너무 많아.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 문제로 인해서 좀 혼잡해서 대회가 늦어졌습니다. 2시 30분에 개회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중에 대한 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많이들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인원 파악부터 보겠습니다. 남기장 부회장님 계십니까? 종별 인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공 쪽에서 66명, 음주공 7명, 도사공 38명, 동지공 25명, 의졸공 31명, 모두 합쳐서 16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137명의 종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167명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성원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2022년도 의령암시 차안전공과 종중 정기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할 순서는 우선 이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다음에 추모공원 조성보고, 다음에 남사면 화곡소재 종재 매각 결과보고, 그 다음에 차기 회장 및 임원 개선 선출이 순서,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결산보고 및 추모공원 조성보고도 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남사면 화곡소재 종재 매각 결과 보고에서 그 종재 대본에 대해서도
주총에 회부시켜가지고 오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재무이사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정기총회가 매년 한 번씩 있어서 예, 정기총회가 매년 개최가 되어서 1년 단위로 그 결산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정기총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이익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결산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보고 때 재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세계 통장에 25억 7,473만 3,210원이 이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에서 각각 수익이 있고 또 지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을 말씀드리면 수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입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은 지난 몇 년간 금리가 1% 안팎이어서 상당히 예전보다 그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금 소득이 6천만 6,069만 원가량이 이자 수익으로 적혀 있고요. 임대료 수익은 늘 연변차수입니다. 190만 원은 되고요. 특이사항이 요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2000 종재 매각하면서 발생했던 채권이 일부 회수가 안 된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회장님과 제가 많이 압박을 하고 경매 처분 신청도 하고 하면서 압박을 해서 일단 1억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채권이 다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수익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회계에서 선지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중 공업묘지 초록공원 공사와 관련해서 선지출했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저 이익회가 앞으로 가지고 예, 그래서 총 지난 2년간 수익이 2억 원가량, 2억 59만 원가량이 발생했고요.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도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제사 지내는 것과 회장단 활동, 이사회 활동 등에 관한 지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활동 내역과 관련된 지출을 말씀드리면 활동 내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화공별소관리가 1,200만 원가량, 그 다음에 2020년 총회 개최 화곡시제 비용이 1,000만 원가량, 그 다음에 지난 2021년, 22년 2년간 그 화곡시제 비용, 총회 비용, 오늘 총회 비용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홍성시제가 500만 원을 지출됐고요. 이사회 개최 및 회장단 활동 관련된 여러 교통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하는 것이 대략 연도별로 42만 원, 68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돼서 총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천 종재관리, 이거는 이천 마을 사람들 접촉한 것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종중 추모공원 산신제를 지낸다든지 하는 데서 나온 비용이 920만 원 가량이 있습니다. 이사진 경조사비 일부 지급이 있었고요. 총 지출액이 2년간 8천만 원이 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이 지출됐고, 그래서 홍석가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총 해서 1억 9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 부분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이 종재 관리와 관련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출 내역입니다. 네, 현재 통장 잔액은 25억
460만 원 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입 지출과 관련해서 표를 다시 한번 만들었는데요. 2020년 회계 때 25억 7,400만 원에서 2억 원 가량이 수입이 들어왔고요. 2억 7천이 지출이 되어서 현재 잔액은 25억 460만 원 가량입니다. 제가 결산하면서 차고가 8천 원 가량이 발생했는데 이건 아마 입출금 관련된 수수료 부분에서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8천 원 가량은 제가 이거 항목을 다 찾아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손비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결산 내용입니다. 감사님, 안녕하십니까. 의료원식 자수과정 중 감사를 맡고 있는 남진입니다. 금일 총회 이전에 2020년 11월 총회 이후 현재 11월 19일까지 2년간의 재무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입 및 지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은행에서 발부된 잔고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이익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소문 과정 중 감사 담당 등의 남들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 결산 보고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의문사항이나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 이동 마이크가 있으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결산 보고는 승인된 것으로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 보고를 재무이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종중 추모공원 조성이 작년 6월에 끝났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자료로 추모공원의 전경 사진 두 컷을 보여드렸습니다. 왼쪽 편은 매각 토지 내에 있는 기존 봉분들에 대한 이장이고요. 저 오른쪽은 향후에 사용할 자연장, 평장입니다. 각각 3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위치는 남서면 창리 68-3로 되어 있고요. 각각 300평씩 분묘와 자연장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장은 한 180기 정도가 수용될 어떤 넓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총 12억 2,400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8,1억 원 기부와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 6억 6천,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분들 산소 다니기 좀 힘드실까봐 계단 공사까지 3,8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다음 분묘기지권 해결에 4억 500만 원이 들었고요. 각종 시청에 납부하는 공과금이 4,800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됐습니다. 이것으로 종중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회 결의해서 한 거예요? 그냥 단독으로 한 거예요? 뭐를요? 이 추모공원. 그건 계속 이사회. 보고서 있어요? 예? 이사회 결의서 있느냐고? 예. 그거는 이사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난번 총회에서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총회에서도 이걸 한다라고 안건을 상정해서 2019년, 20년 결의에 다 집어넣던 겁니다. 2011, 12년 총회에서부터 이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면 20분 조성 보고도 총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걸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화곡 소재 종재 매각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각 소정종별 종재 배분 방안이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승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종재 처분 결과에 대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과정을 시간별로 좀 타임테이블을 정리해드리면 2012년 12월 임시총회를 통해서 이천 송정리 소재의 종재와 남사 화곡 소재의 종재에 대한 매각 결의가 있었고 향후 종재 관리 방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의거해서 2013년부터 15년가량 이천 부동산의 매각 작업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좀 낙후 상태입니다만은 전체 면적 중에서 절반가량 7,000평가량을 매각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1월 정기총회에서 기존의 2012년 결의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결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2012년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가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2020년 11월 정기총회에서 그 가계약서에 대한 총회 비준 동의가 있었습니다. 즉 남사 화곡 종재 매각을 위한 임시약정서에 대해서 종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야와 전답 포함 79,675평에 대한 매각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후로 여러 가지 뭐 묘지 이장 작업이라든지 추모공원 조성이라든지 분묘기지권 해결이라든지 하는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해서 그 공사를 진행했고요. 또 2022년 8월 30일에 최종 매각 작업이 완료되어서 잔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2022년 8월 7일에 이사회에서 보고드렸던 그 중간 과정의 감사 결과입니다. 총 계약금 10억 원에 대해서 건립 비용이 12억 가량이 지출이 되었고요. 1억 7,686만 5,354원이 잔금으로 남은 것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8월 30일에 130억 9,200여만 원에 대한 잔금이 입금 완료가 되었고요. 감사보고 이후에 몇몇 소소한 지출들이 있었습니다. 법률 자문이라든지 세무회계 업무 착수를 위한 착수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납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납부액이 44억 3,400만 원 가량이 지방세 포함해서 납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환급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대략 2013년 4월경에 양도세 환급이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통장에 88억 375만 8,631원이 남아 있고요. 이것은 아직 일반회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를 그대로 놔도 있고요. 이 통장에 대해서 이제 그 감사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깐 넘겨주세요. 여기서 매각 대금 관련된 통장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 납부를 하고 남은 금액 6,700만 원. 그다음 계약금을 받은 후에 공사대금
쓰고 남은 1억 3,600만 원, 그 다음에 잔금으로 갖고 있는 86억 원, 이렇게 해서 88억에 대한 통장 잔액을 감사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각대금 사용 결과 보고에 대한 감사 보고를 해주십시오. 감사님 나와주십시오. 다시 특별 회계에 대한 것을 감사 결과는 오늘 한 것이 아니라 지난달에 입금이 된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금액이 회장님하고 재무이사하고 같이 공명의로 돼 있음을 확인했기에 감사보고를 드립니다. 상한권 매각대금 사용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종에서 승인해 주신 걸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 중에서 소정중별로 배분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보고라기보다는 그동안 소정중별로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이런 방향으로 총회에서 중원 여러분께 안건으로 상정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현재 그 매각대금 140여억 원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소정중별 종재 운영을 위한 종재로 배분할 때 지금 그 가용한 금액이 115억 원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도세 납부 환급이 어느 정도 규모, 지금으로는 대략 40억 이상이 44억 중에서 40억 정도나 41억 정도가 환급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세무 절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40억 정도가 환급이 된다고 했을 때 총 그 가용자금이 115억이 됩니다. 그다음 2012년 결의에서는 이 종재에 대한 배분안을 이미 그 합의한 3개 종중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소종중별로 종중 사업을 펼친다라고 하는 목적 아래 3종중이 원래는 3분의 1씩 나누어서 관리하고 종중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견들도 있고 요구들도 있고 해서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많은 갈등과 대립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끝에 잠정적인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 회장단이 임의로 내놓은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문제는 뭐 소정중별로 인원수가 조금씩 다른데 요것에 대한 불만들이 각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을 올린 내용은 회원공 종중이 35억, 그 다음에 도사공, 동지공, 음주공 3종중이 50억 원, 그 다음에 의졸공이 30억 원을 배분받고 그것에 맞추어서 소중별로 종중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소정중 활동 사용을 하더라도 소정중 통장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여러 가지 세무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소정중별로 통장을 관리하게 방법을 찾아놓고는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중명의 통장을 통해서만 배분 종재가 어떤 종중
목적에 맞게 활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다음 세무 관련 비용입니다. 이건 양도세 한국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성공보수입니다. 이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그 세무사가 요구한 바가 굉장히 컸어요. 처음에는 한 30% 이상을 요구했는데 회장님과 세무사가 이제 협상을 해서 15%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6억 원으로 비용을 줄여놨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중개료, 그러니까 이건 지난 10년 동안 종재 매각을 위해서 앞장서온 남춘희 이사에 대한 성공 보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종손 이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큰 일을 거치면 종손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존중해서 이후 차원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일단 2억 원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 이 매각 작업이나 이런 걸에 애써주신 임원진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1억 8천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여기까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거 배분 내지 관리 방안입니다. 그동안 배분 문제 때문에 여러 번 회의를 거쳤고 정주, 배운공, 의절봉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번 협의를 한 결과 결의안은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인원 비율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도출해낸 그 배분안입니다. 이것을 3개 대표, 3개 종지 대표들이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역시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무이사가 보고드린 그 방안들도 함께 승인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상정을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으시면은 이 방안을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 회장 및 임원 선출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차기 이 회장 선출에 사회를 볼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석해 주신 종원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시고 연구 항문자이신 남상구 종원님이 이 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사회를 봐주시겠습니까? 등단해 주십시오.
민의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해서 여기 사회를 맡기신 거는데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 임원 선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 추천하실 분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세요. 제가 추천해 주기는 합니다. 안 들려요. 제가 좀 한마디 그냥 반이 있습니다. 어서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도사공의 남성철입니다. 예, 명우 회장이 하기 직전에 찬성공 회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 아까 종계를 나누는 데에 2012년도에 3분의 1씩 종계 관리를 하자 하고 결의를 했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여기서 그 과정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간에 여태까지 저희 찬성공이나 문중공이나 각 소종 중의 재산은 약천 할아버지가 다 마련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누가 했느냐, 또 소유권을 어떻게 줬느냐, 그거는 옛날에는 명확하지가 않았어. 그런데 제가 어려서 얘기 듣기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정자 춘차 용인에서 가장 학문이 높은 한학자이셨고 글방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모현 쪽에는 문충공이라고 돼 있어도 민씨 할머니 자손들의 소유다. 또 남사면 곡골은 큰집 거다. 그리고 종소는 보령 쪽에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보령에서 종교 관리를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령 쪽은 그 자손들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만주를 이주를 갔을 때 많이 처분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이 삼종중 쪽에서는 3분의 1이라는 게 그쪽이 관리를 했고 자기들 그러니까 옛날에 구대장을 보면은 소위 회영궁 쪽에 자손들이 거기 소유권이 돼 있어. 또 모야는 나중에 문충공이 종계로 돼 있지만은 옛날 구대장을 보면 그 민씨 할머니 자손들이 다 거기에 소유권이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형권은 주의 3종중이고 이쪽은 큰집 거다. 이렇게 인지를 저희 거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저기가 얘기가 나왔을 때 더 이상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형에 종교가 처분이 되고 했을 때는 큰 집에서도 다 관리를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받아갔어. 자, 그렇다 보면은 이거는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삼종중 쪽에서는 이게 3분의 1씩 된 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 이사할 때 해운공 쪽하고 의절 쪽에서는 옛날 그대로 그걸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삼정중에서 10월 1일 날 저희 나름대로 회의를 했고 거기서 이거를
저를 대표로 뽑아서 그 좀 이번에 총회에 나가서 네가 회장이 출마를 해서 회장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법정 투쟁까지 해라. 그렇게 저한테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법정 투쟁을 가고 뭐 하면은 이 정치가 깨져.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명 회장님하고 기업하고 협의도 많이 했고 해서 저희 삼정쪽에서는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그냥 55개 출마를 받고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 삼정중에 결의를 받아냈고, 그런 다음에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회장 출마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출마를 하고 또 이 명호 회장은 한 번 더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저한테 밝혀서, 그러면 둘이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찬송공 종중은 여태까지 추대회에서 했지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 자, 투표를 해서 제가 이기든지 명호 회장이 이기든지 뭐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종교가 왜 있느냐? 선조 봉사하고 그 다음에 종원들의 화목을 위해서 있는 게 우리 종체내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는 저희 삼정 중에서 저를 대표로 해서 출마를 해서 회장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저희 삼정 중에서는 정말로 죄송하고 저를 밀어주신 어떤 분은 또 배신감을 갖는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고 그랬는데, 제 나름대로 오늘 여기서 출마를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명호 회장이 한 번 더 하시겠다니까 명호 회장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의원이 말씀한 데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이의 없으세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호자는 남명호 씨 한 분입니다. 나와 있어요. 어디 이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요.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공파 이사를 맡고 있는 도사공파 남건우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회장 선출하고 임원 선출을 하기 전에 정관을 좀 개정을 했으면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사진이 정관에 의절공파 쪽에서 절반 이상을 이사진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 삼정중하고 배운공 쪽에서 2명씩, 지금 1명씩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열거나 무슨 회의를 진행을 하더라도 절반이 다 의절공 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회의가 안 됩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임원 구성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각 파에서 의절공 2명, 회운공 2명, 음주공 2명, 도사공 2명, 동지공 2명 이렇게 뽑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 번 의견을 묻습니다. 아니, 임원 선출을 하기 전에 이거를 개정을 해야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회장 선출이 끝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회장 선출이 돼야지만 이번 방식에 대해서, 개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회장단이 할 일입니다. 지금은 못해요. 왜? 회장이 없어요. 이번도 다 임기가 됐고,
그래서 제가 의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무슨 회장을 선출해 놓고 정관 개정에 대해서도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자 남명호 씨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 손 들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난장임치로 회장을 초대합니다. 발표를 다음 회장님께 남기겠습니다. 남상철 고모님의 발언을 종종을 위한 충심으로 이해를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남구루 종께서 좀 앞서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는 지금 논의할 상황입니다. 이때 발언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앞서서 그냥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그 의견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논의할 것으로 하고 신임 회장으로서 일단 임원 구성을 한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관에 임원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졸파에서 4명, 문충공파에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사진부터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앞서 발언한 그 근우 동청원의 말을 존중을 해서 회장께서 이번에 그거를 발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 임원진 구성 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도사공파 회장 남성규입니다. 저희 현재 인원 구성으로 보면은 의졸이 한 70명, 회원공이 100명, 그리고 동지공 100여 명, 음주공 25명, 그리고 도사공이 12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의졸은 70명이고 나머지 파 4개 파 합치면 350명이에요. 그러면은 의졸 1명당 나머지 파 5명에 해당하는 꼴의 의견이 되는 셈이니까 저도 강력하게 각 파별로 2명씩 그 임원을 선출하자 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따라오십시오. 네, 난결입니다. 소종중별로 이사가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사공, 음주공 그 3종 중, 동지공까지 3종 중과 의조를 등가로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이것은 1자 성자 할아버지와 2자 성자 할아버지의 두 종중이 합쳐진 것이고 두 종중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1자 성자 할아버지 자손으로서 회원공과 또 3종중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소종중별로 지금 인원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정관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는 뭐냐면 이 찬송공 종중은
일제성자 할아버지와 이제성자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뜻을 모아서 합의를 하면서 종중일을 해나가는 취지로 이 지금의 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만들 때 소종중별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생각해보면 봐도 없고요. 다만 서로 책임을 같이 갖고서 일을 해나가자라고 해서 종교가 마련된 겁니다. 또 그에 의해서 지난 20여 년간 종중일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상호 균형과 균제의 원칙 속에서 큰 무리 없이 종중일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종제 배분 문제 속에서 약간의 갈등이 불거졌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의존해서 줄여라 라고 하면 줄일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게 무슨 뜻이냐, 종중이라고 하는 게 서로 화합 속에서 어느 한쪽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함께 가는 게 종중인데, 수의 논리로다가 가령 예를 들어 366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회가 가령 예를 들어서 9명 중에서 6명을 가져간다. 물론 수의 논리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쳐서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방하자고 종주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것에 의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종제 관리라든지 부동산 처분이라든지 하는 문제에서 합의의 원칙으로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럼 이제 와서 모조리 사람이 적으니까 덜까지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수의 논리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 남석철 회장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의 이사진 구성이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바로 뭐냐면 사모 균형의 원리 위에서 서로 견제를 하고, 그래서 종제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어떤 순기능이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지금의 운영 방식이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고 종제관리에 어떤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바꿔야겠죠. 근데 그 바꾸는 것도 여기서 안건을 딱 올려서 바꾸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다시 소종류별로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종주를 바꿀 것, 종중 규칙 규약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고, 그 결의된 것을 다시 총회 올리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여기서 한껏 이걸려놓고 지금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원만한 종중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갖고 중지를 모아서 가장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찬송공 종중 결성식에도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4년도에 문춘공 회장을 1995년도까지 13년을 했어요. 그때 찬송공 종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문춘공 회장이 이천에 무슨 문제 있으면 문춘공 회장이 가서 해결을 했고, 남사에 문제 있으면 문춘공 회장이 가서 해결을 했지, 찬송공 종중이라는 건 종중 결성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찬송공 종중을 결성을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쪽 이 회원공을 포함해서 문춘공 쪽에서는 찬송공 종중에 대한 그 커다란 애착이 없었어. 솔직한 얘기지. 이쪽에 그 모현 쪽에 치중해다가 보니까 의존 쪽에는 굉장히 열정을 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아까 일성 이성 그 할아버지를 두 분을 놓고서 이렇게 모여서 결성한 건 아니고,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했으니까 그걸 존중해서 그렇게 회장도 바꿔가면서 하고, 이쪽에 회장할 때는 재무는 저쪽에서 하고,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어떤 뭐 그 결의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그 결성된 건 아니야.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삼정용 회의 때 아주 심하게 그 항의가 들어왔어. 왜? 종교는 다 약촌 할아버지가 한 거다. 의절이 한 거 아니다. 근데 의절이 거기에 할아버지 산소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의절이 찬송공에 들어온 거지 자기들이 무슨 종교적인 조성한 게 있느냐 하고 심하게 저한테 항의를 한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시는 건 오늘 뭐 규약을 바꾸자 하는 그 안건이 없었어. 그래서 오늘 뭐 규약을 바꾸자고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배란간에 이걸 갖다가 뭐 저 바꿔가지고서 뭐 한다는 것도 의절적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시니까 저는 그 뭐 저 회장을 빼놓고 사명 하는 거를 한두 명이라도 좀 양보를 해서 화합적으로 해서 이거를 그 임원 선출을 하는 게 어떠냐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회장으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쪽 그러니까 저 삼정중 쪽의 저 의견과 의절 쪽의 의견이 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종중은 이 조직체입니다. 우리 정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을 바꾸려면 3분의 2 찬성을 요구합니다. 회사도 다 그래요. 법인들도 다 그렇고. 왜 그러냐면 한번 정관을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의 구성원이 찬성을 해야만 이걸 바꿀 수 있다고 못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총회에서 아무런 공론화를 해가지고 여론 수렴을 한 것도 없고 그런 차제에 불쑥 임원 숫자를 지금 개정하자. 그거 하면은 저는 회장으로서 규약, 정관에 의해서 지금 회부시켜가지고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 제안을 이번 총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결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 의견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의견을 이 규약은 물론 결함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한 10여 년간 총무도 하고 지금 회장도 했지만은 우리 규약의 가장 큰 장점은 회장 하는 쪽에서 재물 안 해요. 회장과 재무가 따로 있어가지고 또 반대편에서 회장을 하면 재무는 반드시 반대편에 넘어가서 제가 회장을 하면서 한 푼도 못 건드렸어요. 왜 재무가 있으니까. 또 재무가 한 푼도 남용을 못해요. 왜 회장이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문중공의 정관도 고쳐야 돼요.
정관을 맺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결함이 많아요.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또 심지어 재판을 가도 판사가 정관 가져오라고 해요. 그 정관에 의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관을 보면 1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 의결은 출석조원의 종다수결로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면 다수결로 해요. 과거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단 재산관리 처분 및 규약 개정에 관하여서는 출석조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정관에 따라서 규약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표현에 붙여요? 가부를 부으세요. 예. 그래서 헌법을 고치더라도 공청회를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상정을 해서 결의를 받습니다. 3분의 2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 건에 대해서만 제의를 하셨는데 규약 개정을 하려면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때 총회에 회부시켜가지고 이 규약 개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좀 짧게 좀 합시다. 한 사람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결의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발의한 양반들의 의견도 존중하셔서 언제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당연히 이것은 총회에 회부될 사항이고 총회에 회부하려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차기 총회 회부시켜서 결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밖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차기 총회라고 하고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임시 총회를 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개정을 하기 전에는 현재 정관에 의해서 임원 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없으시면 진행하게 해주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임원 구성을 하겠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임원 구성을 하겠습니다. 의결파에서 임원 이사 3명을 추천을 회장이 물질 목적으로 됐을 때는
의절 쪽에서 부회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부회장으로는 지금 현재 부회장으로 있는 남기상을 유임하는 쪽으로 하고 이사 3명은 남상호, 남창호, 남지혁 이렇게 해서 총 4명을 선임하는 걸로 추천하겠습니다. 이사 4명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시 부르면은 남기상, 남기혁, 남창호, 남상호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맞죠? 다음은 운충공파에서 4명의 이사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례대로 운충공파는 4개 소정 중에 있습니다. 4개 소정 중 대표가 이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대표가 이사직을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면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소정중 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공 대표는 남민희 정원이시고, 동지공 대표는 남상충 정원이시고, 그 다음에 도사공 대표는 남상구 정원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분은 이사로 추천을 하고, 회무은 제가 대표인데 회장으로 선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사를 남승범을 추천을 합니다. 네,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네. 동지공에서는 저기 남상구 시를 갖다가 이사로 보내겠습니다. 동지공에서는 지금 대표가 제가 이사로 안 가고 남상구 시를 이사로 남상구 쪽을 이사로. 네. 그 남상구 정원님 뭐 이사로 추천을 받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4명의 이사가 운주공 쪽에는 남상구 이름이 똑같네요. 도사공의 남상구, 그리고 음주공의 남민희 정원, 또 회원공의 남승범 정원을 이사로 추천을 하고, 이상 8명에 대해서 가부간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진 8명을 추천해 주신 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관회의는 양쪽, 그리고 문충공파에서 1명, 음주공파에서 1명 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절공파에서 감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의절공 쪽 감사 추천은 남영우 종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영우존. 네, 감사합니다. 문중공파에서는
이 감사를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남건우를 추천드립니다. 남건우 종원. 다 동의하십니까? 도사공파에서 두 분이 이제 임원으로 추천이 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유 없으시면 승인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유 없으시죠? 예. 다음은 정관회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의절 공파에서 고문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 고문은 뭐 숫자가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종중 운영에 자문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이런 분으로서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쪽에서는 6년 전 전전이 회장을 맡으셨던 남진우 현 감사님을 남진우 종원을 감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고문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종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남상철 씨를 내주시면 네, 남상철 씨를 남상철 종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없습니까? 말씀하시죠. 해운공에 종선이신 보령의 남 기자 크게 말씀하시죠. 잘 안 들립니다. 예, 저는 보령의 종선이신 남 기자덕자 종원을 추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기덕 종원을 고문으로 추천한 것은 지난번이 아니라 몇 대 걸쳐서 쭉 이사를 역임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종선이고, 종선은 종전에 깊이 참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기덕 종을 이제 고문으로 추천하셨는데, 이 세 분에 대해서 고문 전임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동지궁에서 그 남장이 추천합니다. 남장희 종원을 고문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럼 고문이 좀 많은데 4명이나 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문 그냥 종중 일에 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관례적으로 종중 이사회나 회장단에서 오랜 활동을 하신 분이 주로 고문을 약 한 명을 맡아왔습니다. 물론 어떤 이사회 의결권이나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조언하는 원로의 역할인데요. 제가 남장희 조원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그동안 만약에 추천을 하신다 그러면 그동안 좀 이사회에서 임원으로 좀 활동을 좀 오래 하셨거나 이런 분이 추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문충의 고문 2명도 여태까지는 고문 1명으로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2명에서 추천을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면은 고문을 남진우, 남상철, 남기덕 세 분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으로서 임원 선임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많이 부족한데도 회장으로 선출해 준 데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몇 말씀 준비해왔는데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종중의 존재 이유는 산소와 사당의 유지관리, 그리고 제사 본행, 그리고 종간의 친목도가 답니다. 종중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사관이지만 이윤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 찬송공 남자 십자 어르신의 후손들입니다. 모두가. 우리 이 종원들은 반목과 질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정과 침묵의 대상입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상충될 때도 있지만 이번에 종지 배분 문제에서 보듯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원들은 양보와 화해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해야 됩니다. 우리 종원들도 한 번 종원은 영원한 종원입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조직이고 죽을 때까지 종원이고 아무도 그 자격을 합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훌륭하신 조상님들을 두었습니다. 약천 남궁화 문충호, 의절 남이성 장강공,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개기 일등공신인 충정공 남재, 남은, 충광공 남재 등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조상을 팔아도 팔불출이지만 훌륭하신 조상을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약천 상공께서는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위토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위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종재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여유분이 생기면은 조금씩 나누어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조상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에 종부세를 1억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금 내느라고 종재가 다 없어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천 부동산의 종부세가 1억 2천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천에 남은 부동산 7천 평 이걸 조속히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임 이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훌륭한 종중의 시군분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임기 동안 10명을 다 바쳐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례대로 이런 행사를 하면 참석종 분들께 교통비를 약 소액하지만 지급을 했습니다. 처음 출입하실 때, 진입 들어오실 때 너무 혼잡스러울 것 같아서 개인분들께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종중별로 지금 파악되어 있는 걸 오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소종중별로 배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종중별로 대표자들이 참석종원에게 교통비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종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른 안건이 없으면 2022년 의령남시 찬송과정 중에 총회 폐회를 전환하겠습니다.